자, 10학년 학생들, 이번에는 중단원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진도가 요즘 약간 빠른 것 같아서 일단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조금 추출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 y 값을 찾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지금 일단 왼쪽은 복소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실수 1로만 나타나 있죠. 그래서 x-y가 1이고 2xi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x는 0이 되어야 할 것이고 뒷부분에서 x가 0인 것을 앞쪽에 대입하고 보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번에는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yi가 4i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4i가 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y가 마이너스 4라면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2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 다 0이에요.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몽땅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2, y는 3이 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켤레복소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좀 쉬워요. 4-3i 차례대로 보면 루트 3 플러스 2i. 이걸 1 루트 2라고 세 번째는 쓰면 안 되죠. 1 플러스 루트 2 자체가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어야 하니까 이건 그대로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다음 5y는 마이너스 5y가 돼야 돼요. 문제 3번 복소수 계산입니다. 덧셈에서의 계산이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4 플러스 2i가 되죠. 자, 두 번째 경우는 5에서 4를 뺍니다. 그럼 1이 되고요. 그 다음 i에서 마이너스 3i를 빼면 4i가 되겠죠. 3번과 4번은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곱셈은 전개하는 방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1과 2, 1과 마이너스 i, 2 마이너스 i. 그 다음 i와 2, i와 마이너스 i. 그러면 2i와 마이너스 i 제곱이 될 테니 전체는 2에다가 마이너스 i 제곱 1을 더하면 3. 가운데 부분은 i가 되고요. 마지막은 켤레복소수를 곱해요. 2 플러스 i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고 나면 분모는 a제곱 빼기 b제곱 모양이 되니까 4-i 제곱이 되고 분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6, 3i, 2i, i 제곱의 합이죠. 따라서 분모는 5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만큼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 허수 부분은 5i가 됩니다. 문제 4번 제곱근 안쪽에 음수가 표현이 된 것은 루트 마이너스 8. 이것은 양수인 루트 8과 음수인 루트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분리가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이 음수라는 뜻이 아니라 제곱근 안쪽 부분이 음수라는 이야기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은 i로 표현이 되니까 이건 2루트 2i가 되겠죠. 자, 이런 방식대로 하나씩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쪽 루트 8i니까 2루트 2i가 되고 가운데 부분은 루트 32는 4루트 2니까 4루트 2i. 그 다음 뒷부분은 루트 50의 경우는 5루트 2니까 5루트 2i. 전체적으로 루트 2i만큼이 공통이죠. 6에서 4를 더하면 10, 10에서 5를 빼면 5. 따라서 전체는 5루트 2i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예요.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27은 3루트 3i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하게 되었을 때 i와 i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도 봤지만 음수와 음수의 제곱근을 한꺼번에 곱해서 쓸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처럼 곱해서 쓰게 된다면 이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게 되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거 배운 적 있었죠? 이거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 5번.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25에서 20을 뺐기 때문에 5가 남습니다. 0보다 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도 판별식을 계산합니다. b제곱에서 4, 2, 4 빼고 나면 9에서 32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23이 되죠. 0보다 작아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많이 풀어봤던 형태의 문제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두 근의 합은 2차항의 계수가 1일 때는 1차항 계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돼요.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1차항 계수가 2차항의 계수가 1일 때 상수항 2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1번과 2번에서 주어진 형태들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예요. 알파, 베타 1이죠. 순서를 지금 바꿨었는데 알파와 베타의 합은 4, 알파 베타는 2, 거기서 1을 더하면 7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알파 베타를 공통인수로 가져오면 앞부분에서는 알파, 뒷부분에서는 베타가 남아서 역시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2 곱하기 4, 이 경우에는 8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7번입니다. 2와 마이너스 4를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2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x-2, x 플러스 4는 0이죠.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8은 0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 해서 결과를 가져와도 돼요. 문제 8번입니다.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이걸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i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왜냐하면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이 부분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2ab. 자, 지금 이것이 음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수 부분만 0보다 작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복소수가 실수부와 허수부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전개를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i 더하기 4x 더하기 2xi 더하기 3-3i. 그러면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x제곱 4x 3이 있어요. 허수 부분의 경우는 x제곱 2x-3이 있네요. x제곱 2x-3i. 자,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을 보시면요. 2ab가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이 a, b이기 때문에 a, b가 0이 언제 되는지 한번 봅시다. a는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a가 0이 되는 경우라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b의 경우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b가 0이 되는 경우라면 x가 1일 경우하고 마이너스 3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실수 부분이 0보다 작은 경우만 찾아내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각각의 값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에 1을 대입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a는 2와 3의 곱이니까 6이 되고요. 1을 대입하면 b는 0이에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이때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는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b는 4가 됩니다. 마지막 x가 마이너스 3이 될 때는 a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고 b도 0이에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a의 절대값보다 b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는 몇 번일까요? 자, 보다시피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문제 9번입니다. 복소수지에 대해서 g제곱이 2i다. 그러면 이걸 제곱하자. 금방 앞에서 봤죠? 복소수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2abi로 표현이 돼요. 자, 이 값이 2i가 됩니다. 그러면 실수부 a제곱과 b제곱의 차이는 0이 될 것이고 2ab가 2가 돼야 되니까 a 곱하기 b는 1이에요. 근데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a는 양수입니다. a는 양수.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는 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건데 a가 양수이면 b도 양수여야 하고 a가 음수이면 b도 음수여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a 곱하기 b 이 둘 곱해서 양수인 1이 등장했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같아요. 그럼 결론은
a와 b의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 그리고 부호도 같다예요.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기 때문에 a와 b는 일치합니다.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라면 그럼 그 값은 1밖에 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복소수 g는 1 플러스 1i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될 값 여기 보이죠? z 더하기 z분의 2예요. 통분하면 g분의 g제곱 플러스 2인데 제곱한 값은 2i라고 했으니 분자는 2 플러스 2i, 분모는 1 플러스 i예요. 분자가 분모의 2배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2가 됩니다. 이번에도 3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10번입니다. 자, 3개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하나씩 대입해서 볼게요. 3 플러스 2i,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3i, 거기에서 3-2i와 마이너스 2 플러스 3i만큼을 곱한 값을 뺍니다. 전개를 합니다. 3 마이너스 9i 2i 마이너스 6i 제곱이니까 플러스 6이겠죠? 빼기 마이너스 6 9i 플러스 4i 뒤쪽은 역시 플러스 6이에요. 뒤쪽에서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은 소거됩니다. 앞쪽 실수 부분을 보면 3과 6을 더하면 9가 되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7i, 뒤쪽 부분은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3i,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9-20i가 됩니다. 11번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써보겠습니다. i 2i 제곱 3i 세제곱 4i 4제곱 5i 5제곱 6i 6제곱. 자,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가서 32i의 32제곱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i는 허수예요. 2i 제곱은 실수입니다. 3i 세제곱은 허수예요. i 4제곱은 실수예요. 허수와 실수가 교대로 등장을 합니다. 왜 이게 허수와 실수가 교대로 등장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면 i에 대한 성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라고 하는 숫자는 4번 곱하면 1이 됩니다. 즉 순환한다는 이야기예요. 순환한다는 말은 주기를 갖는다는 이야기고 주기가 4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4개씩 단위를 잘라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i 플러스 2i 제곱 3i 세제곱 4i 4제곱. 자, 이렇게 이제 블럭이 하나가 잡히고요. 두 번째 블럭도 세로 방향으로 씁니다. 5i 5제곱 6i 6제곱 7i 7제곱 8i 8제곱. 자, 이렇게 4개씩 블럭을 잡게 되면 총 블럭이 8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32개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각각의 블럭의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i에서 3i 세제곱을 빼는데 더하게 되는데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하고 같죠. 그래서 3-2니까 이건 마이너스 2i가 돼요. 뒷부분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i 4제곱 4를 더하면 실수 부분은 이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우고 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블럭은 2-2i가 돼요. 두 번째 블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번째 블럭도 마찬가지예요. 자, 뒷부분부터 먼저 보면 6i 6제곱은 마이너스 6이고 8i 8제곱은 8이에요. 2가 되죠. 5i 5제곱은 5i가 되고요. 7 곱하기 i 7제곱은 마이너스 7i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2i예요.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블럭이 다들 똑같이 2-2i의 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것은 2-2i가 총 8번 등장한 값이더라. 즉 16-16i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하면 16과 마이너스 16의 합인 0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1 플러스 i g제곱 마이너스 ig가 2 마이너스 7i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소수를 찾아내라 했어요.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i 곱하기 a 플러스 bi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이쪽은 좌변이에요.
식을 전개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i, ai 플러스 b가 되고 뒤쪽은 마이너스 ai 그 다음 플러스 b가 되네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갈라보겠습니다. 실수부 a, b, b, a 더하기 2b. 허수부는 ai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bi가 되는데 이 결과가 우변하고 똑같아요. 2 마이너스 7i. 그렇다면 a 더하기 2b는 2가 되어야 하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b가 7이란 이야기예요. b가 7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14가 2가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복수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7i가 됩니다. 1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가져요. 중분을 간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죠.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a가 얼마냐인데 지금 여기 문제가 잘못 쓰여졌어요. a가 아니고 이걸 알파로 써야 됩니다. 아래쪽도 알파라고 물었죠. 자, 중근을 찾고 그 중근을 갖게 하는 실수 m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근의 공식에서 사용되는 그 판별식 있죠. 예. 지금은 B'에 해당되는 값이 m이에요. 예, B'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B'을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AC, A는 1, B는 15 마이너스 2m. 이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5가 0이 되기 때문에 m이 될 수 있는 값은 인수분해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하나는 마이너스 5, 또 하나는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5가 될 때 그때 도대체 그는 뭐냐? 한번 대입해 봅시다.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는 0이기 때문에 x가 5인 걸 찾아낼 수 있죠. 이 값이 바로 알파예요. 두 번째, m이 3이 될 때는 언제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 즉 x가 마이너스 3일 때인데 이 값이 알파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마이너스 5와 5를 더하면 이 m 플러스 알파 값은 0이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m과 알파를 더하면 3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야 하니까 이 값도 0입니다. 그래서 둘 모두 결과값으로는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판별식은 2k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입니다. 중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식을 전개하겠습니다. 4k 제곱 더하기 4mk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4n은 0이에요. 4k 제곱항은 소거되고 이제 이 문자를 k 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해야 되므로 문자 k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4m 더하기 4 곱하기 k 그리고 m제곱 마이너스 4n. k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을 분리했는데 이것이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문자 k에 대해서. 따라서 이 각각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1 마이너스 4n이 0이 되어야 하니까 n은 4분의 1이 되면 됩니다.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세요. 단 a는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역시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c의 형태죠.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식을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a제곱항이 소거되면서 1 마이너스 a만 남아요. 그런데 a가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게 됩니다. 문제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0의 두 근을 4와 b라고 합니다. a 곱하기 b 값을 구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자는 뜻이에요. 4와 b를 더하면 5가 되겠죠. 그 다음 4와 b를 곱하면 4b는 a가 됩니다. 자, 이 둘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요.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연립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b는 1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b가 1이니까 a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a와 b를 곱한 값은 4가 됩니다.
문제 17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합니다. 자연수 n값을 찾아요. 그렇다면 이 두 2차 방정식을 2알파와 3알파로 두고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두 근의 합 2알파와 3알파를 더한 값은 n-1이고요. 두 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 6알파 제곱이죠. 자, 이 값은 m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은 문자 m으로 정리하게 되면 m은 5알파 플러스 1이에요. 두 번째 식에서의 m은 6알파 제곱이죠. 이 둘을 연립해서 풀자. 알파 값을 찾아내면 n값도 따라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6알파 제곱이 5알파 플러스 1과 같아야 합니다.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지금 잘못 썼습니다. 6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알파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 두 번째는 알파가 1일 때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면 우리가 찾는 m은 6 곱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을 제곱하면요. 이 식에다 대입한 겁니다. 이때는 6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되죠. 두 번째, 알파가 1이 된다면 6 곱하기 1제곱이니까 이때는 6이 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자연수인 n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건 되지 않고 두 번째 것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1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입니다. 자,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a. 자, 첫 번째 식에서예요. 두 번째,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은 1이에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보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있죠. 알파 베타분의 1은 b가 될 것이다. 자,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자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a, b.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두 번째 식을 보면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이 1이래요. 그러면 네 번째 식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죠. b는 1이 될 거다. 자, b가 1이다. 요건 알아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식을 먼저 통분을 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1이라 했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인데 첫 번째 식에서 가져오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예요. 따라서 a도 1입니다. 자, 그래서 a는 1, b는 1을 구했습니다. 문제 19번입니다. 2차 방정식,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알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2와 베타. 문제 18번과 구조가 비슷하죠.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 알파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돼요. 두 번째, 둘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알파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알파는 b. 세 번째 식에서 두 근의 합 베타 마이너스 2는 b 플러스 1과 같아요. 네 번째, 둘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2베타는 a 플러스 2로 나타나요. 지금 연결된 것이 첫 번째 식은 알파는 a랑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알파는 b랑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식에서 b는 세 번째 식에서 베타랑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은 베타는 a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환구조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4가지 식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찾아낼까? 이제 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알파 베타니까 문자 A와 문자 B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를 소거를 하려면 알파와 A 연결된 식, B와 베타가 연결된 식,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식에서 B가 세 번째 식 B 공통이죠.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먼저 보면 B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을 보면 이번에는 A를 소거할 수 있죠. 좌변 우변을 더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베타는 A가 소거되면서 2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하는 문제로 이제 바뀐 거예요.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입니다. 자,
아래쪽에 대입을 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6은 2가 되죠. 즉 3알파는 9가 되고 알파는 3이 됩니다. 알파가 3이면 베타가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 베타를 두 분으로 하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두 분의 합이 3, 두 분의 곱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문제 20번입니다. 20번에서는 두 개의 복수 G1과 G2 그리고 켤레 복수는 G1바, G2바에 대한 보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켤레 복소수는 각각 분리해도 되느냐? 자, 이 두 개의 복소수에 대해서 G1을 A 플러스 BI, G2를 C 플러스 DI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둘 다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뀔 테니까 당연히 맞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니은에서 이 두 개의 복소수가 실수라면, 즉 B와 D가 0이 된다면, BD가 0이 되면 실수는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과 똑같죠. 그럼 이건 G1이고 여기도 G2니까 좌우변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둘을 곱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로 곱합니다. 그럼 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근데 이 결과가 0이 된답니다. A, B는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0이 되는 실수들은 A와 B 몽땅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G1은 0이에요. 따라서 실수 0이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A-BI랑 C 플러스 DI가 같답니다. 그러면 A와 C가 같고 B는 마이너스 D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G1과 G2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 A, C가 서로 같은 값이니까 실수분은 2A가 되죠. 허수부분은 B와 D는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0이 돼버립니다. 2A만 남았네요. 이건 실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허수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틀렸습니다. 21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모두 다 양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제가 있고 2차 식이 x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렇다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완전제곱식이 된다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것.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을 먼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a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cx제곱이 0이에요. 2창 정리, 1창 그리고 상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판별식을 계산을 합니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a 플러스 c인데 완전제곱식, 즉 중근을 갖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니까 식을 모두 다 풀어서 써보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죠. 따라서 각식 아니네요. 따라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22번) 문제로 건너가겠습니다. 22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자, A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B 값과 이때 A 값을 구하세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실수 조건보다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을 볼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4, 3, 5b 이 값이 0이 되죠. 그러면 a제곱은 60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런데 b도 자연수이고 a도 자연수예요. 60b는 자연수 제곱, 즉 이 말은 60 곱하기 b는 제곱수라는 뜻이에요. 중학교 때 제곱수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하고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인수들이 짝수계가 있어야 하는데 2는 짝수계가 있지만 3과 5는 짝수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값은 3하고 5를 홀수계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중에서 a 값이 최소가 되게 한다 했으니까 가장 작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b는 3 곱하기 5, 15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A는
이 중에서 양수인 것이니까 루트 2제곱, 3제곱, 5제곱, 즉 2, 3, 5의 곱이 되기 때문에 3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조건 PQ가 소수라고 했어요. 프라임 넘버예요. 2, 3, 5, 7, 11, 13 이런 숫자들이죠. 이 PQ가 포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해가 자연수가 된다. 이것도 또한 강력한 조건이네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P,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은 Q가 돼요. P도 소수이고 Q도 소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보죠. Q가 소수라면 소수는 소인수분해 해봐야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로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알파 또는 베타가 1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그냥 베타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럼 베타가 1이라면 베타가 1이 돼버리면 알파 곱하기 1이 Q가 되니까 Q가 그냥 알파가 되는구나. Q가 알파가 되는구나. 그럼 P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결과에 의해서 이건 1 더하기 알파가 P예요. 이건 아래쪽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P는 알파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까 앞에서 PQ는 소수라 했어요. 소수인데 이 두 개의 소수가 연속돼 있어요. P하고 Q는 연속된 자연수예요. 연속된 자연수 중에서 소수인 건 뭐가 있을까? 소수 중에서 연속되어 있다 하는 거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인데 짝수인 소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Q가 2가 될 거다. 그러면 P는 3이 될 거다. 이게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럼 이제 결과가 끝난 거예요. P는 3, Q는 2.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니까 이때 두 근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x-1, x-1이므로 한 근은 1, 한 근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확인 문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문제 23개를 굉장히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충분히 많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습을 나머지 가지고 있는 참고서나 아니면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도 연습을 좀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